과일의 온도차. 사실 저도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게 청소년 때 청소년 인권 운동을 하면서부터였어요. 그때 두발자유 운동도 하고 교복자유 운동도 하고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앞에 모셨던 분들 못지않게 동료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네, 3부에서는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의 공동 운영위원장이신 주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촛불 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에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인권운동을 지금 한 7년 정도 함께 해온 사람입니다. 사실 국민적인 어떤 여론 측면에서는 18세로 선거연령 하향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한 60% 어쨌든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시거든요. 되게 이거는 이제 공감률이 높네요. 네, 이거는 청소년 빼고 비청소년만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뭐 과반수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 어쨌든 여론적으로는 이제 좀 많이 공감대가 있다. 네. 사실 한국이 좀 비이상적으로 높죠.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잖아요. 네. 만 19세로. 유일하게 만 19세인 네.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이 약간 현실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제 정개특위 회의가 또 30일에 있었는데 그때도 뭐 고등학생들이 투표하면 안 되니까 학제 개편부터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혹시 선거 연령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연대에서의 입장은 만 16세까지는 좀 우리 과제로 삼고 내려보자라는 게 정해진 입장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참정권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연령으로 어떤 사람의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해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 인권법 제정연대 같은 경우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좀 해주시고 계셨나요? 뭐 일단은 제일 많이 알려진 게 그때 4월에 이번 지방선거는 청소년도 함께하는 첫 번째 선거로 만들자라고 하고 삭발 시위와 농성을 했었던 그 활동이 제일 좀 규모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사실상 이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이 참여를 못하게 되면서 못 뽑으니까 나와봤다라는 컨셉으로 기호연번 청소년 교육감 후보 사업을 했었어요. 몇 주 전에 갑자기 그 정개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다행히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돼서 조금 이렇게 잘 활력 있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기대하고 계신가요?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심상정 위원장이 어쨌든 위원장이 됐으니까 지난 정개특위에 비해서는 기대하는 게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이제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고민인데 그 외 정당들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것인가도 사실 저희한테 되게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제 초월회라고 부르더라고요.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랑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이제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거기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그런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즉석 제안해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원내대표들 그 5당의 원내대표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꺼내서 대통령이 즉석 제안을 했어야지만 그게 들어갔다는 게 너무 좀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 저희 농성 끝나면서 다 약속도 했거든요. 선거 연령 하향 조속 실현하겠다 다 막 그 원내대표들이 막 도장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도 사실 이제 뭐 표 계산이든 뭐 혹은 어떤 편견 때문이든 그런 입장을 사실 다른 정당들이 충분히 압박한다면 혹은 충분히 설득한다면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런 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 청소년이 이미 유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들이 소극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더라도 이제 2016년에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두발 규제 같은 경우에 중학교 중에 54.6%가 있다. 고등학교 중에 52.6%가 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여전히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체벌 같은 경우에도 직접 때리는 체벌이 중고등학교 다 30% 가까이 되는 수치로 나왔었고 뭐 폭언이나 뭐 소지품 뒤지는 거 이런 것들도 여전히 이제 높은 수치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4지역에 있는데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이렇게 있는데 이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학생 인권 문제가 생겨도 교육청에 전담기구도 없는 거예요. 통계 자료조차 없는 몇 건 민원 몇 건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하는 교육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에 관해서는 교육청이 자기가 이제 직접 관리 감독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모르는 거죠. 파악하려는 시도도 안 하고. 네. 스쿨미투도 있었잖아요. 청소년분들이 거리로 뛰어나가서 이제 스쿨미투를 해주셨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주리님도 같이 참여하셨나요? 네. 여성 청소년들이 겪는 이제 성폭력 문제라는 거는 이제 여성으로서 겪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청소년이기 때문에 또 겪는 것도 있거든요. 네. 교사가 나한테 불이익을 줄 것이 너무 뻔해서 권력이 있다는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못했다라는 응답이 되게 많았어요. 또 사실 학교가 우리가 여성 또는 남성 또는 소수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인권의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고 또 학교를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국가 수준 성교육 표준안만 봐도 여자와 남자는 뭐 생물학적으로 다르고 뭐 역할이 다르고 동성애는 없는 거고 청소년들 미성숙하고 뭐 순수한데 뭐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인식 때문에 사실 그렇게 더욱 학교가 그렇게 소수자들에게 폭력적인 공간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청소년들이 정당 가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연대에서는 그래서 선거권만이 참정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정당 가입할 권리, 선거운동 권리도 이제 참정권의 일부고 사실 이제 원내 정당들 중에 뭐 이제 정의당까지 청소년 정당원을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선거운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방선거 때 어떤 청소년이 자기 누구 후보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경찰 조사 받았거든요. 어머,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네, 그 한 명뿐만이 아니라 막 여러 명이 막 선관위에서 전화 받고 막 말도 안 돼.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된다, 진짜.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결사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나라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이 이상하다. 법에서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아직도 못해요. 만 25세가 아니세요? 네. 피선권. 네. 사실 이래서 청년들도 지금 국회 20대인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30대만 2명 있죠. 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아예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않고 청년들은 과소대표되고 이런 상황이 좀 지금의 이 뭐 입시 경쟁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 등등 우리 한국 사회가 봉착한 이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 여러 가지 난제들을 좀 만든 그 원인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고 있어요. 호의에 기대지 않고는 들어갈 수 있는 법적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떤 학교 안에서 이 청소년의 참여권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의 참여권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일상적으로 이런 어떤 경험들이 쌓일 수 있어야 이제 청년 정치인도 나오고 그러지 그러게요. 않겠습니까? 맞아요. 청소년분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선거권 그것보다 그냥 차라리 두발 자유를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제 선거권이라는 게 이런 우리의 두발 자유 이런 일상의 권리랑 사실 굉장히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 집단이 유권자인 집단으로서 정치인들한테 인식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차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 참정권 문제에 관해서도 청소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청소년이 아니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청소년 인권 문제라고 하면 청소년들만의 문제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사회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청소년기를 이때까지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굉장히 억압받고 폭력과 경쟁에 노출된 이런 청소년기를 보내지 않고 시민이 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런 상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미투 운동에서도 우리 시대는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우리 시대는 달라야 되고 또 앞으로의 시대도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이 청소년 인권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